그러고 이 요새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를 배출한 자마이카 이런 나라가 살인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살인율이 매우 낮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가 적다는 거지. 범죄가 적다. 대중교통수단 세계에서 버스 타기가 제일 좋은 데가 서울이죠. 서울. 서울처럼 버스 몇 분 기다리면 몇 호선이 언제 옵니다. 어디를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나라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세계 삶의 질이 15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1950년대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그때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한 몇만 대 돼 있어요. 몇만 대. 한 15,000~16,000대 됐을 거예요. 제 고향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작은 군이에요. 청송인데 인구가 27,000명이에요. 경상북도에서 가장 상권이라 27,000명에 제가 가서 놀랐습니다. 자동차가 몇 대냐? 27,000명의 자동차가 10,000대입니다. 10,000대. 한 집에 하나 이상이지. 그러면은 이런 기적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면은 워낙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그 개념이 막연할 거예요. 관념적으로죠. 쉽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하도록 해주고, 내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하도록 해주고, 내가 서울에서 살기 싫으면 부산 가서 살아도 괜찮고, 직업 선택도 내 마음대로 하고, 배우자 선택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대통령 욕도 내 마음대로 한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죠. 이런 자유는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자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언론 자유는 제로예요. 인간한테 자유를 준다는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인간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와 함께 뭐를 주느냐? 책임을 주는 거지. 그래서 자율이란 말이 나오죠. 자율, self control.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자율이죠. 자율. 전부가 자율적으로 한다. 이 말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한다. 인간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표현되면 시장경제. 시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국가가 배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한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나무한테 햇볕과 물을 주은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햇볕을 받은 나무, 물을 받은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단되면은 말라 비틀어진다. 바로 북한이다. 자유를 뺏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을 보면 알고, 자유를 듬뿍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한국을 보면 알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불과 몇십 킬로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 세계 역사상 처음이에요. 세계 역사상 평양과 서울 사이가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이는 천당과 지옥 사이죠. 그 차이를 내가 수치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다. 천당과 지옥의 차이다. 첫째, 남자 평균, 여기 아마 평균 키가 174cm일 거예요. 남자 평균 키 174cm. 북한 남자 평균 키가 얼마냐? 157cm입니다. 몇 cm 차이나? 17cm야, 17cm. 174 빼기 157은 17cm 아니야. 아니, 동족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지. 원래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3cm가 컸어요. 일제시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 큰 사람들이 함경, 북도, 제일 키가 작은 사람들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20cm가 차이가 난다는 뜻인데, 우리가 해방됐을 때 남자 평균 키가 얼마였느냐? 165cm였어요.
우리는 8cm 크고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고 그래서 세계에서 평균 키가 줄어든 유일한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 그래서 우리 동영상에 보면은 북한 사람들, 군인들이 꼭 우리 보면 중학생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중학생. 평균 수명은 우리가 81세, 북한은 65세, 16년을 덜 산다. 내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이미 지하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45년생이니까. 이게 김정일, 어제 죽은 김정일이가, 어제 죽었다고 발표된 김정일이가 우리 민족 사회에 저지른 최악의 범죄입니다. 김정일이가 지은 죄를 아웅산 테러로 17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을 죽이고 군기에서 몇백만을 죽이고 한 거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은 우리 민족을 북한 2,300만을 열등민족으로 만들었다. 난쟁이로 만들어버렸다.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과 북한이에요. 그러면 정보와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최빈곤 상태로 빠뜨렸다. 머리 좋은 사람을, 머리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강건한 체질을 가진 사람을 왜 지옥처럼 시들게 만들어가 난쟁이로 만들었느냐, 게으름부잉이로 만들었느냐. 그 원인은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를 함으로써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자유를 주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겨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언제 자유를 빼앗기느냐? 병원에 입원하면 자유를 빼앗기죠. 병실에 있어야 되니까. 군대에 가면은 부분적으로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군대에 가면. 감옥에 가면은 딱 방에 갇히니까 더 자유가 제한이 되죠. 탈북자 중에서 가끔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감옥 갔다 오더라고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한의 감옥은 북한보다 훨씬 좋더라. 2,300만이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훨씬 좋더라. 밥도 좋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잠자리 좋고. 감옥 갔다 오니까 살찌더라. 북한 갔다 오면 살이 빠지는데 살찌더라. 남한에서는 살찌는 게 소원이고 살 빼는 게 소원이고 북한에는 살찌는 게 소원이고. 북한에서 지금 잘 나간다는 사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3부자를 딱 세워놓으면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뚱뚱하지, 좀 뚱뚱. 배불뚝이죠. 그게 북한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배를 앞으로 턱 밀고 이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죠? 이게 북한 사람들의 권세의 과시예요. 근데 한국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배 나온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50년대에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장배라 그래가지고 배 나온 것을 부러워했어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살찐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나는 항상 이렇게 몸이 이런데 중간에 바뀌더라고. 오히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날 보고 아주 부러워해요. 살찌지 않았다고. 사람의 기준이 바뀌어요. 판단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누가 그러면은 선물했느냐? 누가 선물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건국 과정에서 그 제도를 채용을 했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간판을 달도록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아버지인데 그때 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은 사회주의를 가든지 자유민주주의로 가든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했어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고 미국이 없었다면은 한국은 반드시 사회주의 독재로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북한에 살다가 죽었고 여러분들은 아마 수용소 근방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깊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런 발전이 있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유복한 생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만남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냐 하면은 한 외국인 덕분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을 도울 아무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을 버려야 할 이유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50년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날 남침 소식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벌컥 냈어요. 디 내치성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때 토요일이라서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미국의 미주리주하고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라는 데 가서 밤 9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디 내치성 국무장관이 이야기하기를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라고 딱 보고를 했어요. 이분이 뭘 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었느냐 하면은 그 1년 전에 주한미군을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한 5만 명 있던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을 버린 겁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딱 판단을 해보니까 남한에 미군을 두었다가는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리겠다. 왜냐? 소련이 그때 핵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45년에 핵무기를 가진 다음에 한 4년 동안 혼자서 핵무기를 가지니까 소련이 엎드려 있었는데 49년에 소련도 핵무기를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49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택동이가 정해석이를 몰아내고 중국 전체를 공산화했어요. 그럼 지도 딱 보면 알겠지만 38선 밑에 요만한 젖꼭지처럼 달려있는 대한민국, 그 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대육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 공산, 이게 북한 편이다. 도저히 한국에 미군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빼버렸어요. 5만 명을. 그걸 가만히 관찰하던 김일성이가 남침하면 되겠다. 남침하면은 미군이 다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은 뻥뚱하게도 화를 벌컥 냈어요. 영어로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이랬어요.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군대를 보내는 결정을 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군이 이미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전화 끊었으면 대한민국 적화되어 버렸죠.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인간의 화를 벌컥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안 냈으면, 사람이란 것은 살다 보면은 화를 내야 될 때는 반드시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될 때 피하면은 더 큰 불행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다가 누구하고 결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투, 주먹 다짐이지.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돼. 그걸 하지 않고 피하면은 계속 그 사람한테 눌려서 지내기 마련이에요. 또 결투를 하면 설사 지더라도 대접을 받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화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국이 와가지고 연 150만 명이 와서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사. 최근에 끝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4,700명 전사했어요. 그 10배가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어요. 그 죽은 사람 중에서는 미국의 엘리트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 17명,
팔군 사령관도 여기서